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를 나눠보는 수요 천막회 순서입니다. 자, 먼저 천막의 깃발이 되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는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늦게 끝나서 스튜디오까지 오지 못하셨습니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법원에 있습니다. 예, 아직 법원에 예. 계시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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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전화와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천막은 대통령 사저 앞에 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양산 주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어제 오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북과 깽가리를 치면서 맞불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연결돼 있는 민주당의 조기현 변호사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당시부터 유튜브 통해서 이제 중계되고 있는 양산 사저의 집회 상황을 좀 들어봤고요. 예. 또 마치 또 제 사무실 앞이 대통령의 거주지 인근이어서 또 그래요. 그 반대 집회도 또 직접 봤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집회 시의 자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게 맞고요. 네네. 그 제한에 있어서도 엄격히 제한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어쨌든 양산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양상을 보면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집시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도, 네. 헌법상 제한을 넘어섰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방식으로 혐오적 발언을 한다거나 대통령이나 가족에 대해서 또 협박하거나 또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일정 용량을 넘어서는 확성기를 사용해서 고통을 주는 네.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예.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맞불 집회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같은 범주 안에서 판단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원론적으로는 동일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이 양산 사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성 시위라는 측면에서 예. 나름 명분을 찾고는 있지만 예. 이 집시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그런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일단은 양산 사저의 문제를 좀 중심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맞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음은 참을만 하신가요? 네,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요. 양산 사저 정도의 소음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윤기찬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이거를 두 개를 연결시켜서 어떤 이런 양산 사저에서 있는 1인 시위를 막기 위해서 다시 또 맞불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원래 집시법에서 정한 거를 벗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집회 시위라는 것이 본인들 또는 특정 집단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위하는 거잖아요. 위세를 보이는 건데 이것은 글쎄요, 이 특정 집단의 목표가 양산에 있는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네. 글쎄 약간 좀 원래 헌법이 예정한 거하고는 달리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집회라는 것은 신고하면 다 받아줘야 돼요. 네. 근데 신고한 내용
보니까 이게 금지 통고 대상이다. 그럼 사후에 이제 경찰서장이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폭행을 하거나 뭐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는 경우에는 원래 집시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예. 근데 여기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뭐 특정한 집회 목적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은. 또 하나는 이것은 집회 형태를 띄었어요. 집회 시위 형태를 띄었고 예. 양산 사저 앞에서 하는 것은 1인 시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1인 시위는 사실 집시법상의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교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네, 것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큰 카테고리로 보게 되면 상당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어떤 특정 본인의 정치적 의사나 본인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참을 의무를 주면서 조금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이것은 네. 본인의 본인의 어떤 의사 관철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어떤 피해만 주거나 이것은 원래 표현의 자유 범죄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언사가 표현의 자유가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서 다소 상대방이 불편하더라도 좀 시끄럽더라도 뭐 이런 것들은 감내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데 이것은 모욕적인 언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표현의 자유 범죄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 언사를 예를 들어서 양산 사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것은 기본권의 행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사람이 1인 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예. 불법적인 내용이 체증이 안 되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고치든지 1인 시위에도 뭐 데시벨을 넣어가지고 뭐 65데시벨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는 한 행정권은 발동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1인 시위는 그 소음의 상한선 이런 게 적용 대상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예. 거기엔 대통령 관저의 경우에도 본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도 어찌 보면 집회 시위의 규제 대상에 넣어야 되는데 네. 현재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이걸 어떤 기화로 해가지고 당신이 왜 양산 저 마을은 이렇게 소극적이냐. 예,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하는 거기에 있어서 왈가왈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마음이 자제하라고 하고 싶어도 네.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대통령이 하는 순간에 그거는 잘못된 권한 행사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지위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어떤 진영 싸움으로 확대해서 싸움이 확전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민중해설인지 어떤 분이 가가지고 저 특정 도대체 목적을 알 수 없는 네. 또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민 수준에서 볼 때 상당히 그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예.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윤 변호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맞불 집회를 열게 된 계기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의 시위도 허가가 되는데 사저 앞 집회 시위는 법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자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됐고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윤 변호사께서는 뭐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 조기현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예. 뭐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시고 네. 이런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얘기하는 부분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그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 양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세세한 문제까지 신경을 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양산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네. 파악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표현의 자유를 뭐 광범하게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에 반대하시지 않고 당연히 그 부분을 원칙적 입장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네. 어느 정도 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누가 봐도 분명히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이 갈등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메시지로 있었다고 하면 네. 대통령 지금 사저 앞에 서초동에서 있는 이런 집회까지 확대되지도 않았을 텐데 네.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발언은 좀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는 그래요. 정서적으로는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제 행정권의 최종 책임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어떤 주체가 진영을 떠나서 어떤 행위를 떠나서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하고 있거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법대로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요. 삼성전자나 삼성사업 앞에서 하는 그분들께도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당신들 이거 하지 말아라고. 그다음에 근데 대통령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언급도 자제를 할 수 있는 있다고 건가요?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안 왜냐하면 된다고 보시는 예를 들어 건가요? 위법한 행위를 하지 마라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내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자제하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그럼 뭐 그게 양산사저가 아니고 삼성전자 앞이거나 그러니까 청와대 앞이거나 이런 데 가서 어떤 시위 집회를 해요. 자제하라고 합니까? 그럼 기본권 행사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사실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분쟁 갈등을 해소해야 되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앞으로 이게 발전적으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법 원칙에 따른 뭐 발언이라고 인정한다고 치면 지금 그럼 경찰에서 그 대통령실 앞에 시위에 대한 그 시위 금지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지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본안 사건에서 경찰이 어떤 입장을 내고 있냐면 대통령 관저의 의미를 대통령 업무 공간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시위도 금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거든요. 이제 법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석을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의 지금 대응 태도를 보면 대통령 말씀하고도 맞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단순하게 법에 따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달리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거를 좀 또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 항상 유력 인사들의 안위가 문제될 때 이해관계가 문제될 때만 이렇게 이슈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 1인 시위 내지 이 집회 시위로 인해서 뭐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노동단체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때는 왜 입법을 위한 시도도 안 하고 이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있다가 전임 대통령 사저 물론 이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입법 활동을 하고 이런 거죠. 지금 뭐 삼성전자 사업 얘기 이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효자동에 있는 사람들 광화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나도 안 해야지.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기본권이다. 집회 시위라는 게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속적으로 5년간 해왔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저에 가서 그 주변 인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상당히 여기에는 또 전향적 입장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물론 가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건 다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고통을 주는 형태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안 되죠. 이것은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냥 그건 그것대로 비판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진영 간에 또 대척점에 있는 분 사저 앞에 가서 한다. 이런 시위 문화를 옹호하는 게 맞는지 저는 양비로는 좋습니다. 양비로는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시위 현장에 가 보면은 뭐 꽹과리를 치거나 확성기를 틀어대고 또 뭐 각종 욕설을 쏟아내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괴롭고 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은 이게 법이 어디까지 이 시위를 허용해 줄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 법으로는 이러한 주민 피해 또 혐오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에는요. 이게 시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해요. 집회 시위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거의. 수리를 하고 나서
살펴봤더니 법에 이제 집시법에 몇 가지 금지 조항이 있어요. 뭐 예. 해산된 정당 활동을 위해서 집회를 하거나 살펴봤더니 그런 거더라. 또는 뭐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크겠더라. 이렇게 보면 경찰서장이 금지하겠습니다라고 금지 통보를 합니다. 요때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금지 통보를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시위가 발생할 때는 해산 명령을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회 신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인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그 집회나 시위 중에 나타난 탈법적이나 위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지 예. 그 시위 자체를 막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한하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입법적 논의가 있는 것인데 또 그렇게 되면 집시에 대한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당한다 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했냐면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걸 나누자 심야 시간에 데시벨을 좀 낮춰가지고 55데시벨로 좀 낮춰서 얘기를 해라. 소음 기준은 있네요. 네, 소음 기준은 있어요. 예. 뭐 65데시벨 뭐 어떤 때는 도서관 같은 데 좀 더 높거나 낮거나 이런 식으로 예. 위치나 지역별로 다 데시벨이 달라요. 예. 소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런 데시벨로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오늘 언론에 나왔지만 확성기 사용 자체가 예. 이거는 특별 허가 사항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확성기로 인해서 확성기라도 그 소음 기준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소음 기준에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최대 소음이 뭐 89데시벨 예. 이래. 그다음에 평균도 데시벨 기준이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측정해서 하기가 예. 또 차 막 다니잖아요. 예, 다른 소음이 섞이게 되면 이거 인정 안 해버려요. 이게 5개 집회잖아요. 옥내 예. 집회가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소음 측정할 수 있는 게 객관성이 없어요. 이걸 또 시위자들이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차량 다니는데 저 소음도 섞였으니까 이거 인정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음의 이 데시벨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고 따라서 이 방법상 확성이나 이런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 조금 더 앞으로 입법 논의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건 어떻게 그런 기준은 없으니까 혐오 표현 그러니까 뭐 쌍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집회 목적이 집회 목적 자체가 이럴 경우에 금지 통보 대상인 것이지 집회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욕도 나오고 저런 욕도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사실상 어려워요 막기가. 막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법상으로다가는 집회 목적에 반하는 걸 하게 되면 해산 명령을 내리게 돼서 3번 정도 해가지고. 근데 사실상 그게 지속적으로 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효성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개별 행위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뿐이지 집회 시위를 막는 하나의 이유로 삼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이 경찰에서 이제 단속 기준이 이제 모호하다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법적으로 뭐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거나 또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어차피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게 또 집회 시위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매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관찰하는데 뭐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마지막 보호수단이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또 하다 보면 과격한 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양상을 지금 양산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아마 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장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누구나 일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측면을 지금 양산 사저의 문제로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그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명분 하에 개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든가 욕설 그리고 실제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께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내놓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시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는 뭐 공론 현성이라든가 위세의 과시 이런 걸 뭐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고통을 가하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용도 그렇고 방법에 있어서도 분명히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의 초기 대응이 아쉽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불법이라고 금지할 문제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집시법 8조라든가
또 14조의 확성 기능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초기에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만 갖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이거든요. 네. 네, 경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계기에 이제 명확한 내부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입법적으로는 네. 가능하면 집회 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노력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방법이 지금 현재는 이제 소음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욕 표현, 뭐 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모호하다고 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 모욕 표현과 관련한 집회 제한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정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게 사실은 이 추상적이고 형법적으로는 적용해서 나중에 형사적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사유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모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회 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다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과격한 표현들이 여럿이 섞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리적으로 딱 규정을 해서 이만큼만 허용이 되고 이 이상은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보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일반적 기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집시법 8조에 있는 제한금지 규정에 혐오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양산 사저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고통을 가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집시법의 제한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시법, 이게 1인 시위 같은 경우에요. 이 집시법을 왜 적용 안 하냐면 집시법은 이제 여러 사람이 시위하거나 모여서 집회할 경우에 위세를 하기 때문에 이걸 보장하면서도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 시위 경우에는 집시법이 적용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양산사저 문제는 사실 이걸 집시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견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는 당신 거기 접근하지 말라라는 민사적인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하든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금지 가처분을 하든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권력이 거기에 개입하거나 나라가 개입하거나 이런 문제 이런 방법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하지만 그 집회 시위라는 것은 집시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장하거나 제한 규정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욕설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이게 지속적인 표현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하지 말아라고 가처분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수단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오로지 집시법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집시 기본권이 제한 쪽으로 뭔가 입법이 작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모든 게 집시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거다. 시대 역행이다. 그러니까 다른 법적 수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 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앞에 시위 이 두 개를 놓고 집시법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봉화마을로 찾았을 때 지인과 함께 간 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인데요. 두 분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기현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봤는데 이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일정이었고 이게 비공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다 전부터 예정돼 있는 일정이 공개된 일정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청와대 경호가 또 같이 붙고요. 그 일정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 동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떠나서 왜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그 영부인이라고 부르든 여사로 부르든 어떤 부르는 이거와 관계없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일정을 보좌하고 지원할 역할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두면 되는 것을 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공식화하지 않고 자꾸 사적인 영역인데 왜 문제를 삼리는 식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그분이 뭐 어떤 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부인의 행보는 본인이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사적인 행보다 대통령 부인은 배우자로서 역할만 할 것이라고 얘기해도 예. 실제 행보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1부속실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는 업무를 특정해서 만들든 제2부속실을 만들든 방식과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의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평가받고 하는 절차를 네. 공식화하면 이런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활동과 관련해서 뭐 제2부속실을 굳이 안 둘 이유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뭐 이 부분은 글쎄 윤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왜 제2부속실을 두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처음에 약속을 했었죠. 대선 때도 약속했었고 네. 뭐 이유는 뭐냐면 이제 혹시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사람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국정 관여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없애겠다. 제2부속실이라는 것은 어쨌든 고정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정 멤버들을 통해서 혹시나 국정에 관여한다는 의혹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이제 없애겠다고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영부인 여사로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중복적으로 보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세팅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저는 글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역대 문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그냥 국정에 부속실만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갖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고 예. 그 배우자의 행동 예. 갖고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은 시스템 자체를 놓고 문제 삼으니까 저도 예. 대통령실에 한 가지 권고를 한다면 부속실 두세요 그냥. 예. 뭐 굳이 예. 이렇게 야당에서도 두라고 하는데 굳이 안 둘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윤 대통령도 지금 예? 오늘 기자들 앞에서 방법을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 주제는 아마 계속해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속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천막회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또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